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24시간쯤 됐을까 싶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아주 크게 바뀝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이건 이제 5개년 계획입니다.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 본인과 관련이 있을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또 알았으면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요양보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시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종사자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보시면 연령대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 넘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은 60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50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연령대 좀 높으신 분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 논문을 쓰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연령대는 높지만 학력이 아주 낮지는 않았어요. 가장 많은 게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전문대 졸업, 그리고 4년제 졸업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권리 주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뭐 나이가 많은데 뭘 알겠어? 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습득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수당 5만원, 10만원, 이제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정보, 이런 것도 좀 아셨으면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모든 종사자들이 처우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외국 인력, 아마도 이제 그 조선족을 비롯해서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요양보호사로 이제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요양원에서 보시면 그 과거에 2.5명당 한 명, 보시면 이제 입소자가 2.5명일 때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수를 줄이고 있어요. 2.3명당 한 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2.1명당 한 명.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 2명만 케어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부담이 줄죠. 그리고 이제 야간에 이제 배치되는 요양보호사 숫자도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에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설뿐만 아니라 재가 쪽도 근골격계 질환이 아주 많지만 이제 이 시설 쪽의 특징이 그 침대에 누워 계신 입소자를 이렇게 세울 때, 뭐 그럴 때 상당히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로봇도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뭐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승급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2023년 4월. 근데 이제 이 승급제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임 요양보호사인데, 더 쉽게 말해서 팀장이에요. 팀장.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은 이제 팀장이 될 수가 있고, 그 자체로 승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 수당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5년 이상 되셨다 그러면 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쪽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녹음 장비를 보급하겠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왜 하느냐? 수급자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호자들이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고 부당한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방문요양 모사들이 너무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있는 이것을 좀 예방을 해보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보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확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뭐냐면 그 산골 벽촌에 이제 투입되는 요양보호사 그분들은 아무래도 교통비가 들 것이고 또 오며 가며 힘들 것입니다. 또 이제 뭐 심지어는 전화도 터지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리하죠. 아무래도 열악합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이제 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들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고 또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저한테 이제 멤버십 가입하셔서 전화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 같아요. 예?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어떤 이제 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역할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시군구마다 하나씩은 만들겠다. 뭐 그 소리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반갑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보수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요양보호사는 안 하고 있었죠. 교육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뭐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좀 그 없는 시간 쪼개갖고 가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의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좀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반가운 소리 같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또 하나 그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월급이라든가 어떤 처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시립 요양원, 도립 요양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서 군립 요양원, 그러니까 군 단위 시골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반가운 일이지만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반갑지는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늘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문요양 월 한도액은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렇다면 요양원은 어떻게 되느냐?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24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있는 1등급 어르신들은 더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1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더 일하고 싶은데 더 일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한도액이 늘어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도 늘어날 효과가 나온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중증수급자 대상에 이제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뭐냐면 1등급, 2등급 여러분들에게 이제 180분 이상 3시간이죠. 3시간 이상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하면 하루 기준으로 3,000원씩 요양보호사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모든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급자 안전을 위해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아마도 이제 좀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는 수급자 몇몇을 줄여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상당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뭐냐면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위독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거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수급자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가 급하게 좀 와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근무표가 짜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르신 집에 가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 어르신이 그냥 와달라고 해서 가봐야 가서 서비스를 해본들 뭐 도움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갑자기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불러요. 그러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에 따른 임금이 계산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이건 이제 요양보호사에게 좋은 것이죠.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요청했을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센터도 좋은 일입니다. 센터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이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아주 뭐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좀 뭐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택의료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동네 병원 또는 의원, 줄여서 병의원,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이렇게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시골 같은데 어르신 댁에 왕진을 가는 것입니다. 수급자 어르신 댁에 왕진을 가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재택의료센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방문요양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약간 벙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사업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전국 2025년까지는 다 확대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27년, 그러니까 좀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등급 체계가 바뀝니다. 현재 5등급까지 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6등급까지로 늘린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CTV. 이거 이제 요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반갑겠습니까? 반가울 리가 없죠. 누군가는 이제 뭐 원장님이나 뭐 사회복지사나 뭐 그런 사람 되겠죠. 그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겁니다. CCTV로. 그러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시면 이제 새로운 요양원은 올해 6월 22일까지, 22일부터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기존의 요양원은 12월 2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기분 나쁘다고 뭐 하고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침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최근 들어서 뉴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요양병원에서 기저귀를 환자 어르신 한문에 기저귀를 넣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인 학대가 너무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좋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제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당장 수당을 얼마 주겠다라든가, 뭐 실업급여가 뭐 얼마로 인상된다든가, 퇴직금이 오른다든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 이런 것에는 정말 민감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장차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센터장님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60대가 넘어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들어도 뭔 소리도 모르겠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기억력도 더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기억력이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나이 탓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계속 듣고 보고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